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관관계가 다시 조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반도체 패권이요. 네. 이제는 반도체 패권이 아니고 안보 전쟁인데 그렇죠. 우리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데 10조 원 이거 공이 하나 빠진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공이 하나 빠진 거 아닙니까? 너무 주변 나라에 비해서 깜짝 액수가 놀랐어요. 작은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10조 정확히 원. 변호사님이 찍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전날 소프트뱅크인가 그 손정희 그쪽에서 10조 엔이 안 되잖아요. 아마 10조 엔이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 10조 원은 우리 주말에 나온 거잖아요. 네네. 이게 뭐 세 발의 피다 그런 개념은 아닌데 그 전에 원래 계획하고 있는 게 3조 9천억 원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난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절대적인 규모가 물론 일본에 있는 그 더 많은 그 생태계보다는 우리가 작죠. 삼성 하이닉스 말고. 그래서 뭐 비례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손정이 좀 이따 나왔으면 그거는 이제 그 AI 칩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목적이 있으니까 규모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죠. 사실 뭐 돈 많이 쓰는데 10조가 껌값은 아니래도 3조 9천 4조에서 10조면은 아주 장기적인 플랜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그런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도 사실 민간 공동 펀드인데 정확히 누가 하고 금리가 얼마만큼 되고 제가 그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세제라든지 이런 거랑 더불어서 원래 지원을 강조하고 또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뭐 이런 거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은 거니까요. 그 정도로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조금 얘기로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예요. 보조금을 주는 게 없는 것보단 낫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이게 기업의 경쟁력이나 미래 성장 가치가 확실히 늘어난다라고 담보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거는 이제 타이밍도 중요하고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보조금을 주면은 그거 기대하면서 원래 했던 계획들을 조금 이제 더 정밀하게 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기업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보조금은 얼마만큼 규모 파이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관련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크라이티를 줘가지고 분배할 것인지. 그 프로젝트별로 아니면 그 세그멘트의 어떤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쉽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뭉탱이 얼마 그리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을 때는 낙수 효과라는 개념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뭐 이렇게 정부가 해서 하는 거를 제가 뭐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좀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그런 입장에서 추진되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인지는 좀 유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보조금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뤘던 이유는 정말 피 같은 돈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이제는 그렇죠. 떡하니 그냥 돈을 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적재적소에 네네. 핀셋 규제처럼 돈을 배분해야 되는데 과연 정부에서 그런 만한 뭐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은 좀 의구심이 있는 것도 근데 그런 사실인 것 능력은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정부 저 정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따라가기 어느 정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아까 소프트뱅크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미국이야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역사가 누적이 돼야 되거든요. 정부 관료주도 그렇고 관료하고 민간하고의 실질적인 교류라든지 그런 게 서심탄회하게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정부 이슈는 아니고 누적된 거니까 그런 개념을 지금 우리가 터치한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부터 씨앗을 뿌려야지 한 10년 정도 뒤에 그 씨앗을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에 있어가지고의 그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그 씨앗은 지금이라도 뿌려야 되는 거죠. 10년 후를 위해서. 그렇죠. 뭐 미래를 위한 지금의 터전이 되길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자, 손정희 씨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손정희 씨가 최근 들어서 약간 체면을 구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했다가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 실패했다라는 뉴스 플로우가 많긴 하니까요. 그런데 최근 보니까 소프트뱅크가 또 AI 칩에 네네. 이번에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IP를 그 도면을 만드는 회사 그걸 받아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이 없고 설계 전문하는 회사들이 뭐 퀄컴, 뭐 브로드컴 뭐 이런 회사들이었고 그 다음에 뭐 삼성도 일부 설계를 할 때는 누구한테 받는데 그 설계 도면을 만드는 회사가 그 모바일 쪽에서 강세인 Arm이죠. 근데 Arm의 지분을 거의 90% 가까이 갖고 있는 게 여전히 상장돼 있습니다만은 소프트뱅크고 소프트뱅크 주인이 손정희씨잖아요. 워낙 그 펀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규모가 어마무시하니까 이분들의 행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설계 도면 만드는 회사 암이 아니고 설계 자체를 하는 설계 전문 회사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 취지는 반도체 칩, AI용 칩이 워낙 부족하다 그러고 뭐 그거는 얼마 전에 오픈 AI 작년부터 오픈 AI의 샘 엘트만이 투어를 많이 하면서 벌써 엄청난 어마무시한 규모도 기억 안 날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 좀 더 현실적으로 빨리빨리 AI 칩 그것이 뭐 출원형인지 무슨 형인지 온디바이스형인지 어떤 레벨인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발을 확실하게 디디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설계 도면하던 회사가 설계까지 하겠다는 거니까 그럼 어떤 의미가 되죠? 설계 전문하는 회사들한테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계하고 설계 도면 설계 있고 그다음 중간에 다리 역할하는 뭐 디바이스 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다 할 수도 있다는 거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 하나는 AI 칩이 그만큼 부족하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도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두 번째는 이 생태계가 가만히 있지 않고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회사들도 꽤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규모가 이게 10조 N인데 사실은 AI 칩만 설계하기 위해서 회사를 필요한데 이 돈이 필요한 것인지 나중에 결국은 반도체 칩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로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규모로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칩 설계를 하는 회사의 자본금이라든지 기본 돈 말고도 그걸 가지고 그 칩을 가지고 서버 만들고 데이터 센터 만들 때 데이터 센터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그거는 26년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3년 정도, 4년치 정도에 한 그 10조 N이 한 5년 정도 본다면은 그 정도 들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자기 돈으로 다는 게 아니죠. 펀드를 받겠습니다. 다만은 그런 의미에서는 AI 칩 설계 자산은 있으니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은 누가 하느냐? 파운드리 맡기겠죠. 서플라이 체인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오픈 AI의 샘 엘트만이 하겠다는 그의 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보인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손정희 씨가 AI 칩에 대한 쇼티지에 베팅하면서 거의 생태계 파괴죠. A부터 Z까지 다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소프트뱅크가 굵직굵직하게 움직이면 주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도 가질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 시장이 커지긴 커지겠구나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행보가 좀 빨라질 것 같기도 한데 삼성이 HBM, 엔비디아 납품 이건 가능합니까? 글쎄 계속 루머가 나오고 뭐 일부 기사도 나오고 해서 실체 진상? 실체라고 해야 되겠죠. 실체는 사실은 삼성이 밝히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뭐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의 상황을 정확히 아느냐? 알 수도 있는데 또 안다도 밝힐 수도 없죠. 경쟁사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이건 하이닉스나 우리는 한국인 회사는 그 회사고 딴 데는 누굽니까? 엔비디아하고 TSMC죠. 거기 소스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흘러나온 루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과장된 진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요. 안다 해서 공론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도 없지만 실제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루머나 아니면 실체인지 뭔지 나오는 잡음, 노이즈라고 하자 이거죠. 노이즈 치고는 한국의 가장 큰 회사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한국 가장 큰 회사에 딸려있는 많은 생태계들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니까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노이즈 나오는 거는 그만큼 HBM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삼성전자가 이런 노이즈에 의해서 뭐 미뤄지거나 아니면 생각만큼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맞다 하면은 삼성이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또 현실에 대한 연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한테는 네거티브하고 이틀 동안 반영됐죠 어느 정도. 하이닉스한테는 파지티브한데 삼성전자가 이거를 지금 약간 미뤄줬다 해가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면은 하이닉스가 눈치를 보면서 생산 캐파를 갑자기 엄청나게 무시하게 우리는 완전히 다 먹겠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캐파 증가 계획을 원래 100이었는데 갑자기 내년도 상반기로 해서 150을 한다든지 원래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결단을 내릴 정도로 이 사태가 밀파만파가 아니라면은 실제 삼성 하이닉스도 삼성전자가 약간 미뤄진 것 때문에 혼자서 독야청청 주가가 뭐 10% 5% 이렇게 올라가는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삼성전자 유감, 하이닉스 오케이지만 어느 정도 주가의 반영이 여전히 돼 있다, 이미 돼 있다. 아쉬운 거는 소부장이 아쉽다 이런 얘기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참 예전에 초격자의 삼성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HBM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게임의 가장 탑 오브 탑이라 그럴까요? 네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결국 엔비디아입니다. 제프리스가 또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IB들의 이런 상향 조정은 바로 또 미국은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엔비디아의 주가 그 각도하고 삼성 하이닉스 또 우리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이런 주가하고 코릴레이션 상관관계가 그 전보다는 낮을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을사에서 다 가는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TSMC 받고 그거 장비 들어가면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닉스가 가고 뭐 이러는 계통이었는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세밀해져야 되고 조금은 보수적이 되고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전제를 깔아드리고요. 엔비디아는 PER이 30배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예를 들어서 뭐 40% 정도만 유지될 수 있으면 주가는 잘 안 빠질 겁니다. 근데 그게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고요. 그럼 걔네가 그럼 안 빠진다 해가지고 삼성 하이닉스가 좋을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는. 한국의 소부장들은 따라갈 수 있는 건 뭐냐? 그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넘버가 아니고 내년도 넘버를 땡겨와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내년도 넘버를 땡겨오기는 지금 여름 지날 때까지는 아주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HBM 대장주라는 것들은 엔비디아가 좋아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과거와 같은 각도는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가 이익을 많이 벌어서서 그래서 일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좋아지면 장비 업체 소재주에 대한 가동률이 높아지는 이런 식의 약간 기대치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대치를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조금 분포를 넓게 하거나 다른 쪽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HBM 대장주나 삼성전자만 목매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중에 이게 좀 내리에 박히는데요. 엔비디아 5월 22일이죠. 뭐 실적 좋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꽤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현재로 끌고 와야 된다. 이 끌고 와야 된다는 것의 매개체는 금리 아닙니까? 최근에 그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끌고 와 봤자 이전에 비해서 기대감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CPI도 오늘도 PPI 내는 CPI 나오고 여전히 금리가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분명히 또 다시 그 당시에는 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주가도 2,700 가 있고 미국도 5,100, 5,200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알파가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는 결국 해요라는 그런 약간 좀 나쁘게 하면 가스라이팅을 스스로 당하면서도 가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본다면은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내러티브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한 거가 넘버하고 좀 가려지는 시점이 5, 6, 7월 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화제를 좀 돌려볼까요? 네. 구글에서 연례 개발자 회의가 또 열리는데 네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와 애플의 시리가 시너지가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애플은 6월 10일이죠. 한 달 뒤입니다. 개발자 회의라는 곳에서 원래 AI 뭔가 내용으로 한다 했는데 어저께 나온 얘기인 거죠. 챗 GPT를 오픈 AI 챗 GPT를 얘네 시리라고 있거든요. 시리 아시죠? 그 얘네들이 그 저기 음성 우리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그게 있었는데 사람들 기억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온 지가 14년 됐습니다. 2011년에 나왔는데 그다음부터는 뇌가 별로 없어갖고 똑똑하지가 않다 보니까 편을 쓰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제대로 된 이제는 시리의 머리를 줄기 위해서 대화형 챗 GPT를 AI의 휴대폰에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주 관심이 있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오픈 AI가 GPT-4.5를 발표했어요. 이 5가 뭔가 참 헷갈렸습니다. GPT-4 일반적인 건 알고 있죠. 3.5가 있고 4는 뭐 1쪽인가 large language 모델 하는 건데 이 대화형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이거 안 치고 그냥 말로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반응이 엄청 빠릅니다. 사람 평균 반응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GPT나 GPT-4나 3보다는 한 5배 이상 빠르고 이게 반응이 빠르다는 것은 코스트가 다운되는 거거든요. 이 코스트는 한 50% 줄고 반응은 엄청 빠른 대화형 GPT-4를 오라 했습니다. omnipotent. 전지전능하다 할 때 omnipoten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멀티모달 개념을 뛰어넘는 정도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AI 발표했고요. 이게 구글 I/O 컨퍼런스 연례 개발자의 하루 전날 발표했기 때문에 구글에 좀 초치는 분위기를 간 거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애플한테 긍정적인 거고 우리의 그 AI의 시대가 좀 더 음성 기준으로 가니까 또 기대를 높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한국에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뭐 한글 컴퓨터라든지 뭐 기타 등등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AI에 대한 테마가 살아있다.
이제 옴니포턴트니까 얼마나 옴니포턴한지 또 여러 가지 계속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이 좀 이렇게 헤맸던 애플에 대해서 애플이 어쨌든 휴대폰을 전 세계에 깔아놓은 게 20억 개거든요. 20억 개 깔아놨으니까 그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건 시리를 제대로 된 브랜드 뉴로 하면은 그걸 힘을 자기네가 개발해서 하기엔 너무 늦었고 그 오픈AI 힘을 가져서 하는 거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의 가능성이 있고 시연을 보니까 임프레시브 하더라고요. 지켜볼 만합니다. 그러니까요. GPT-4O가 결국 이게 범용성과 효율성을 다잡은 듯한 느낌도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니스토리 김장렬 본부장 모시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엔비디아까지 두루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